매일 공감 연습 문제 127번 6장 감정 조절 핵심 감정의 인지 치료. 인지 치료에서는 그 생각의 결과로서 우리의 감정과 감정이 생기고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어떤 우리가 자극이 왔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생각인데요. 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생각은 우리의 경험이나 또는 잘못된 생각, 즉 인지 오류와 역기능적인 신념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감정에 기반한 생각이 혹시 이 잘못된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치료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그 아론백이라고 하는 인지치료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또 있고 그다음에 그 인지정서 행동 치료의 알버트 앨리스 뒤에 여기 나오시는 분인데요. 이게 알리비티는 레이셔널 인지, 이모셔널 정서, 비헤이비어 행동 테라피 치료입니다. 그래서 인지정서 행동 치료. 근데 이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내 가지고 이것을 논박을 해서 합리적이고 정적인 상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이 인지정서 행동 치료입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좀 할 건데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오면 그렇게 여러분들도 쉽게 이 논박하는 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치료는 이제 그 삶의 5가지 주요 영역이 있는데요. 환경적 변화와 생활, 그다음에 어떤 여건, 삶의 여건이 환경이죠. 그다음에 사고, 생각이죠. 그리고 기분, 이제 정서, 그다음에 행동, 그다음에 행동으로 따라서 일어나는 또 신체 반응. 이 중에서 생각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조절하기가 가장 쉬운 영역이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잘못된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사고로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치료의 원리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계 정신과 의사죠. 이분은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신데요. 그 실존주의 심리학의 한 걸레인 의미 치료 로고 테라피를 창시한 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반응하느냐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반응을 하기 전에 그 선택이 정서와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단 선택에 인간은 자유가 있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시 1을 볼까요? 학교에서 친구가 내 말을 무시한 것 같아 속상하다. 무시당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때 생각이 '친구가 날 싫어하나 봐.'라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친구를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친구가 내 말을 못 들었을 수 있어.' 이러면은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나 밝게 다가갈 수 있겠죠? 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이 될 때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야? '나는 실수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어쩌지?' 이렇게 해서 긴장하고 불안하면 발표를 포기하거나 불안감에 짓눌리게 되고요. 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수는 배우는 과정의 일부야." 이렇게 하면 차분히 준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고 설사 실수가 있더라도 "아 제가 실수했네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의미 테라피,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인지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알버트 앨리스가 제안 ABCDE 이론인데 A는 액티베이팅 이벤트 즉 선행 사건.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B는 빌리프 시스템 신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 있고 비합리적인데, 비합리적인 것이 있을 때는 부정적 감정으로, 결과가 부정적 감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바로 논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바꾸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논박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좀 하시게 될 건데요.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어 되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거를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핵심 감정, 잘못된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해소됩니다. 한번 예시를 볼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동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동료가 무표정하게 지나가거나 아무런 대답 없이 쓱 지나가요. 그럼 뻘쭘하겠죠. 그리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겠죠. 여기서 인제 생각이에요. 어떤 '저 동료가 나를 일부러 무시했어.' 이렇게 되면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겠죠. '내가 싫어서 그런 거야.' 그다음에 '회사에서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분위기인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다음 동료들 간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대화하거나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게 인제 이 사고를 갖다가 합리적 사고로 한번 바꿔 볼까요? 아마 그 동료가 나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 오늘 기분이 좋지 않거나 무언가에 집중하느라 내 인사를 놓칠지도 몰라. 왜냐면 지금 이게 전부 다 추측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인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나를 싫어한다는 증거는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크게 줄어들죠. 그다음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그때 한번 인사했는데 왜 그냥 지나쳐서 "내 되게 무안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일로 어 너무 속상해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당연히, 당연히 지금 이 방법입니다. 이때 인제 한번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일단 추측과 사실을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측은 왜곡되기 싫어요. 쉽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과거 경험에 따라 부정적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동료가 인사를 안 받았을 때 "날 무시했어." 근데 무시한 거를 여러분 사실이에요? 아니면 감정에 근거한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그러면 사실과 구분하면 감정이 진정돼요. 추측일까 아니면 사실일까? 이렇게 되면 추측이지. 그러면 사실은 뭘까? 모른다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거 제가 나를 무시했어라는 생각은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자, 논박하는 방법은 증거 찾기, 다른 해석 찾기, 현실적.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증거 찾기. 내 생각은 추측인가 아니면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동료가 나를 무시했다는 증거가 실제로 있나? 아세요?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고 화를 내고 있어?' 이렇게 생각돼요. 그다음 두 번째, 다른 해석 찾기. 그러면 내가 단지 추측한 것뿐이라면 다른 가능한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바빴거나 아니면 나를 못 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현실적 영향은 추측에만 의존하면 기분은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지고 관계가 멀어지겠죠. 근데 사실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르지. 그게 왜 그랬는지 그건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해지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논박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사실이냐 추측이냐 이거를 확인해 보고요, 내 생각이. 두 번째로는 증거가 있냐 아니면은 다른 해석. 내가 이 추측을 믿으면 이게 내 생각이 추측이라면 다른 어떤 가정들이 있을까? 다른 어떻게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고 현실적으로 내가 추측에 의존하면, 이거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추측에 의존하면 내가 더 기분 나빠지고, 아니면 긍정적으로 내가 다른 실질적으로 사실에 근거하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논박을 한 후에 부정적 감정이 해소돼요. 더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그 동료가 바빠서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시 한번 인사하지. 아니면은 나중에 왜 그때 인사 안 받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평온을 되찾고, 그다음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은 뭐 동료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 인지치료는 우리 사고를 갖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감정과 잘못된 감정과 내 잘못된 경험에 그러니까 왜곡된 사고 아니면 비합리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습을 해볼까요? 알버트 앨리스가 제안한 ABCD에서 A는 액티베이팅 이벤트죠. 이것은 그 결과적으로 그 선행 사건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주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되는 것은 그 동료가 나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 이건 합리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저 동료가 나를 일부러 무시했어. 이건 추측이죠. 일부러 무시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이 답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건 합리적이고요. 괜찮은 생각이죠. 오늘 그 동료가 바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박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증거를 찾고 강화한다. 네, 이거 맞죠? 그다음에 이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념에 대한 증거를 찾고 강화하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박하는 거. 2번이 답입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아니에요. 그다음에 합리적 신념을 바로 적용한다. 합리적 신념으로 그 바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논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관계를 피하게 된다. 아니죠. 동료를 비난하면 마음속으로 몰려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부정적 감정이 줄고 평온을 되찾는다. 3번이 정답이고요. 대화를 피하며 혼자 일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인지치료의 주요 효과는 뭡니까? 감정을 억누르고 무시하도록 돕니다. 아니고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시키다. 2번이 답이고요. 신체적 반응을 무시하도록 만든다. 아니고요. 과거의 사건에 집착하도록 돕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송성이었습니다.